안녕하세요, 우리 꼬마 아가씨 꼬마 도련님들. 오늘은요 백투베이직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던 섀도우 편인데요, 오늘도 기본기로 알려드리는 섀도우 편이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섀도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는 섀도우는 그냥 가루 타입, 프레스드 타입일 거예요. 근데 종류가 그 외에 엄청 다양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요즘에는. 이런 크림 섀도우 타입도 있고요. 이런 크림 섀도우 타입은 약간 녹여서, 손에 온기로 녹여서 바르는 게 좋아서 손으로 문질러서 쓱쓱쓱쓱 바르는 걸 더 추천하고요. 이런 크림 섀도우를 브러쉬로 발라야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인조모를 꼭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천연모는 브러쉬가 상할 수 있어요. 이런 약간 쿠션 타입의 섀도우, 가루 타입 같기도 하고 파 타입 같기도 하지만 약간 폭신폭신하다 라는 제형들은 손을 사용해서 써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발색이 잘 되고요.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와 있는 돔 타입은 거의 대부분 구워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막 스탬프로 이렇게 찍어서 바르는 타입도 나오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들도 섀도우로 구분이 돼요. 이것도 리퀴드 아이섀도우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프레스드 타입의 섀도우겠죠.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거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소유하고 계시고 가장 쉽게 바르실 수 있는 이런 프레스드 타입의 섀도우를 사용해서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쉽고 완벽한 아이섀도우 메이크업을 위해서 브러쉬를 써볼 건데요. 너무 다양하게 쓰여지면 너무 복잡하고 어떤 브러쉬를 골라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소화한 수량의 브러쉬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언니 백투베이직이니까 손으로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면봉으로 좀 알려줄 수 있는 팁을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손을 사용하거나 면봉을 하게 되면 브러쉬로 하는 것보다 덜 정교하고요, 덜 완벽해요. 처음 기본기를 탄탄하게 브러쉬의 종류에 대해서도 잘 알려드리고 어떤 타입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완벽하게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브러쉬가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하지만 몇 가지 포인트만 알면 진짜 메이크업이 훨씬 더 쉬워지고 더 완벽해질 수 있거든요. 아이섀도우 브러쉬는요, 베이스 그리고 메인으로 사용할 브러쉬 하나, 그리고 포인트 브러쉬 하나, 그리고 언더에 사용할 브러쉬 2개, 뭐 4개 정도 있으면 넉넉하고요. 여기에다가 블렌딩 브러쉬까지 하나 있으면 아이섀도우 메이크업을 하기에 딱 좋은데요. 3개만 있어도 돼요. 전 오늘 3개만 사용해서 해볼 거고요. 더 섬세한 브러쉬들이 많다면 그만큼 더 디테일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기본기를 배우러 오신 분들에게는 충분합니다. 차근차근히 실력이 늘수록 브러쉬가 많아지면 되는 거예요. 굳이 처음부터 와라랑 막 쫙 펼쳐놓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브러쉬는 그러면 어떤 모양을 사용을 해서 섀도우를 바르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베이스 그리고 메인 브러쉬라고 하면 일단 납작한 게 좋고요. 납작해야지 발색을 더 선명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베이스, 메인 브러쉬는 납작한 게 좋습니다. 크기를 어떻게 고르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디 브러쉬를 고르러 가셨을 때 쉽게 요 끝에서 세로로 대봤을 때 전 여기에 홀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딱 맞으면 완벽합니다. 언니 저는요 눈이랑 눈썹 사이가요 좁은 편이에요. 그래서 섀도우를 막 블렌딩하면 더 좁아 보여서 답답해 보이거든요 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조금 짧은 게 좋습니다. 그런 눈을 가지신 타입은 사실 컬러감이 더 중요해서요, 브러쉬의 크기보다는요. 근데 브러쉬의 크기는 그냥 눈 두덩이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되시고 클 필요도 없고 적을 필요도 없어요. 일단 제가 오늘 기본 섀도우를 알려드릴 거잖아요. 그대로 한번 해보시고도 눈이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거나 답답해 보이는 섀도우 방법이 돼버렸다 라고 하시면 더 짧은 걸 쓰세요. 이렇게 눈두덩이가 다크하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런 분들은 밑작업이 중요하지 이 섀도우의 범위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섀도우의 그 크기를 지금 조정을 하는 거는 눈썹과 눈의 간격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2가지 정도의 타입을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납작한 브러쉬들은 뾰족하지도 않고요. 대신에 일자로 커팅된 브러쉬는 메인 브러쉬로 안 좋아요. 일자로 뚝 끊긴 브러쉬들은 대부분 블렌딩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완만한 둥근형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 브러쉬를 한번 골라볼게요. 포인트 브러쉬는 총알 브러쉬가 제일 편합니다. 요런 타입의 총알 브러쉬를 포인트로 가장 많이 써요. 이거는 제가 눈에 다 대보고 만든 사이즈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포인트로도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좀 범위가 커요 혹은 작아요에 따라서 브러쉬 크기를 다양하게 고르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선호하는 사이즈에 따라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언더용 브러쉬예요. 언더용 브러쉬는 작아야 됩니다. 내 언더에 놨을 때 맞는 크기면 돼요. 언더에 놨을 때 맞는 크기. 앞도 그렇고요. 뭐 뒤도 그런데 사실 뒤는 총알 브러쉬로 할 수 있고 더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하기에는 더 작은 브러쉬가 필요하기도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할 때는 요 정도 사이즈 혹은 요 정도 사이즈. 이게 넓어지면 언더 섀도우가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눈 밑이 퉁퉁해 보인다거나 너무 과하게 발리거나 느낌이 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블렌딩 브러쉬들은 조금 더 큰 총알 브러쉬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라인을 그린 후에 라인을 블렌딩하는 용도로는 납작하고 잘려있는 게 좋아요. 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긴 브러쉬 혹은 정말 섬세하게 이렇게 콕콕 찍을 수 있는 얇은 실리콘 브러쉬 같은 거, 그런 걸 하나 구비를 해 놓으시면 잘 활용을 하실 거예요. 펄은 이제 섀도우가 묻으면 이렇게 영롱하게 발색이 안 되고 컬러감이 묻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 가지는 펄용으로 따로 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이제 섀도우의 컬러를 골라볼 건데요. 컬러는 여러분들 맘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그냥 고르시면 되는데, 오늘은 백투베이직이기 때문에 고르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섀도우들을 가지고 와보기는 했어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하나하나를 모아서 조합한다는 게 힘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구 혹은 섀도우 팔렛을 하나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뭐 이렇게 생긴 사구짜리라든지 약간 포인트 될 수 있는 색깔이 있는 사구 형태, 이렇게 더 여러 가지가 있는 팔렛 형태를 가지고 왔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팔렛으로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베이스 섀도우 할 만한 것들은 피부톤이랑 좀 비슷해 보이는 거?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정도? 요 정도? 베이스 섀도우는 펄감이 너무 많으면요, 거의 모든 동양인 눈에는 약간 쉬머한 펄이 텁텁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베이스는 펄감이 좀 적은 타입을 선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가지 섀도우를 쓸 건데 3가지가 다 쉬머하거나 펄감이 있다 라고 하면 정말 오묘하게 탁해져요. 저는 펄끼리 부딪히는 그런 느낌을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취향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더 깔끔해 보이고 더 예쁘게 반짝일 수 있는 섀도우 방법은 매트와 펄을 적절히 섞는 겁니다. 이제 메인으로 들어가자 라고 하면 요런 정도의 컬러가 되겠죠. 뭐 언더 앞머리나 눈두덩이 중앙에 포인트 줄 수 있는 펄감이 있는 섀도우로 이걸 쓸 수 있겠고, 라이너 블렌딩이라든지 포인트 섀도우로도 쓸 수 있겠죠. 사구로 보면 베이스, 메인, 포인트, 언더 이렇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막 섀도우를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구 정도가 딱 적당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많으면 또 여기에서 고르기 힘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하고요. 이제 섀도우를 해보기 전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베이스를 하고 난 다음에 파우더로 막 눈두덩이,
눈 밑까지 막 뽀송하게 바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눈 주변에 파우더를 많이 얹지 않기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파우더를 바르고 섀도우를 발랐을 때랑 안 바른 그냥 맨 상태에서 섀도우를 발랐을 때랑 비교를 해드릴게요. 제가 한쪽에는 파운데이션을 살짝 이렇게 양쪽에 묻히고 한쪽에만 파우더 처리를 뽀송하게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섀도우가 발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아래에다가 지금 했거든요. 저는 발색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 손등에 제 피부톤에 가장 맞는 그 매장 안에서의 파운데이션을 살짝 깔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발색 테스트를 해봐요. 그냥 손목에 손등에 하는 거랑 큰 차이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나눠놨어요. 위에는 파우더를 하지 않았고 아래에는 파우더를 했어요. 자, 첫 번째 위에 2번씩 더 발라볼게요. 손으로 하면 발색이 잘 될 수 있으니까 유분기 때문에 여기도 2번. 어때요? 잘못 바른 것 같다고요? 한 번 더 발라볼게요. 여긴 5번이나 발랐어요. 여긴 제가 5번이나 발랐고 이거는 2번 발랐어요. 눈 밑이나 이런 눈꼬리 쪽이나 이렇게 잘 번지는 크리즈 잘 일어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파우더 양이 많지 않은 게 섀도우 발색이 훨씬 잘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할 점은요. 눈 주변이 깨끗이 정리가 되어 있는지 봐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눈 주변이 칙칙하게 되면 섀도우 자체도 칙칙하게 돼요. 언니, 제 친구는요 예쁜 오렌지 브라운인데 저는 애쉬 브라운 같고 다크 브라운 같고 모든 섀도우가 브라운 같고 탁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눈두덩이가 약간 다크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컨실러 작업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셔야 발색이 예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눈 밑입니다. 여기가 칙칙하잖아요. 그럼 섀도우를 여기까지 바른 것 같아요. 섀도우를 발라도 화사하지 않고 오히려 여기에 화사한 섀도우를 바르잖아요. 그럼 여기가 더 검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다른 부분은 몰라도 여기 밑에 요만큼 삼각존들은 꼭 밝혀주셔야 됩니다. 어떤 메이크업을 하던 더 화사하고 예쁘게 정돈돼 보이려면요. 그럼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섀도우를 하기 전에요,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생략을 해도 되지만 건조한 타입들은 발라도 팍 날아가 버려요. 안녕, 나 잠시 앉았다 갈게 하면서 가버리고, 유분기가 많은 타입은요 이렇게 바르면서 섀도우가 아예 약간 떡진 것처럼 뭉쳐버리거나 혹은 나중에 막 번지고 지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 두 가지 타입이 대부분이죠. 저는 건조한 타입입니다. 그래서 저는 크림 섀도우를 사용합니다. 유분기가 있으신 타입은 이제 아이 프라이머의 단계로 넘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이 프라이머를 바르면요, 건조한 피부에 프라이머를 바르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약간 건조해, 왜 이런 걸 또 발라, 나 지금 건조하다고 하면서 섀도우가 닿자마자 날아가 버리죠. 이거는 모든 타입에 쓰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도 어떨 때 정말 강한 메이크업을 해야 될 때 발색을 많이 올려야 돼서 이런 프라이머 타입을 바를 때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팁을 주기 위해서 아이 프라이머를 바를 때도 있어요. 건조하신 분들은 크림 섀도우를 꼭 바르지 않고 이제 눈두덩이를 파우더 처리를 많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바르셔도 충분해요. 그래서 저도 항상 크림 섀도우를 바르는 건 아니고, 크림 섀도우를 안 바를 때는 눈두덩이를 더 약간 촉촉하게 더 놔두고 아이 메이크업을 하는 편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많이 발라서 그럴 수 있어요. 더 많은 케이스는 많이 발라서인 것 같아요. 스틱 섀도우도 비슷한 원리인데요. 크림은 더 촉촉한 타입이기 때문에 이런 파 타입은 덜 갈라지거든요. 근데 스틱 타입은 많은 분들이 잘 쓰시는 크림 섀도우, 스틱 섀도우라면 괜찮지만 아무 스틱 섀도우나 발라버리면 막 갈라지고 막 그래요. 아니요, 베이스를 해도 되죠. 근데 눈 주변 피부는 베이스가 많으면 감당하기 힘들어해요. 이 눈 주변 피부는요,
다른 이런 피부보다 훨씬 더 얇아요. 제가 운동을 하고 20kg를 든 것과 운동하기 전에 20kg를 든 거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때요? 운동하기 전에는 엄청 이 20kg가 무겁겠죠? 그 눈두덩이도 마찬가지예요. 베이스를 많이 바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힘들어해요. 피부가 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눈 주변이 칙칙하신 타입이거나 어두우신 분들은 이제 그걸 좀 감안하고 컨실러로 밝혀주는 거죠. 자, 그러면 발라봅시다. 드디어 베이스 섀도우를 먼저 발라볼게요. 저는 건조한 타입이지만 한쪽에는 크림 섀도우를 바르고 한쪽에는 아이 프라이머 바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방법이 필요하니까. 네 번째 손가락으로 녹여서요. 이런 발색이거든요. 별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별게 없지 않나요? 그래서 이걸 보여드릴 생각조차 안 했는데 그냥 이렇게 녹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마르기 전에 눈두덩이에 발라줄 건데요. 그냥 여기서부터 터치하세요. 가운데부터 터치해서 쓱쓱쓱. 조금 다르죠? 많이 다르면 안 돼요. 뭔가 아쉽다. 뭔가 더 해볼까?는 모든 메이크업이 다 끝나고 드는 생각일 때 더 터치를 하는 거고요. 하는 중간에 뭐지? 브라운 느낌이 나야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나지? 라고 불안해 하시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메이크업에서 중요한 거거든요. 언더도 그냥 쓱 지나가면 돼요. 손톱이 너무 길어서 혹은 무서워서 힘드신 분들은 면봉으로 묻혀서 쓱쓱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오른쪽 아이 프라이머를 발라볼 건데요. 요거는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바르게 되면 양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프라이머는 정말 최소량을 어떻게 그 퍼펙트한 양 조절을 했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요만큼 짰거든요. 이전에 저는 근데 이런 걸 발라도요, 유분기가 폭발해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유분기를 면봉으로 쓱 닦아주세요. 이걸 쓱 닦아주세요. 그럼 여기가 뽀송해졌죠? 이 상태에서 골고루 펴줍니다. 질감이 아마 매끈매끈 실키할 거예요. 그 정도면 돼요. 지금 도움을 양쪽 다 받았어요. 이제 섀도우를 본격적으로 발라볼 건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던 팁들까지 같이 공유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컬러를 사용을 해서 발라볼 건데요. 자, 첫 번째 브러쉬에 바를 이 베이스 섀도우를 선택하고 한쪽 면에만 바릅니다. 납작한 브러쉬 쓸 거니까요. 이렇게 한쪽 면에만요. 보통은 이렇게 전 부치시듯 바르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이렇게 바를 때 반대쪽 면이 가루가 날리면서 이제 눈 밑에 떨어지기도 하고 막 눈앞이 뿌얘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 눈썹 뼈가 어딨지? 만져본 후에 요만큼까지 바를 거예요. 근데 시작점이 여기면 안 돼요.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터치가 가장 진하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신중해야 하죠. 보통 이렇게 왔다 갔다로 끝나신단 말이죠. 이 아래부터, 아래 중앙부터 한 번, 두 번, 이제 와이퍼가 돌아가듯이 세 번. 그 다음에 언더도 똑같이 발라줄 건데요. 이거를 위로 올리세요. 그러니까 바르는 부분이 가루가 위에 있는 거죠? 그래야 눈 밑에 안 떨어져요. 무조건 이거는 무조건이요. 언더 범위는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요만큼, 여러분들 애교살 정도까지라고 생각하는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뒤쪽은 조금 넓게 바르시고요. 그냥 기본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취향 따라서 다르게 하시면 되지만 이렇게 앞으로 오면 언더 아래 가루가 떨어질 일은 없어요. 이 위에서 놀기 때문에. 반대쪽도 해볼까요? 반대쪽도 똑같이 이제 복습이에요. 아까랑 똑같으니까
첫 터치가 가장 진하니까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죠. 이건 컬러가 더 연하죠? 왜냐하면 제가 왼쪽은 미리 음영 섀도우를 깔아놨기 때문에 언더도 바른 부분이 위로 가게 잡아서 연결을 해줍니다. 메이크업 베이스를 2번 바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좀 무거워져요. 하나만 바르셔야 돼요. 이렇게 베이스 섀도우가 깔아졌죠? 자, 여기에서 블렌딩 브러쉬를 따로 구하지 않고 이렇게 앞뒤로 털어서요. 브러쉬를 경계를 왔다 갔다 해주면 또 풀어집니다. 메인 섀도우를 발라볼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무펄로 발랐으니까 메인 섀도우는 펄감이 있는 이걸로 한번 발라볼게요. 이걸로. 자, 총알 브러쉬는 한쪽 면에만 묻히지 않고요. 골고루 묻힙니다. 이렇게 가루가 날릴 위험이 있잖아요. 이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간다? 너무 위험해요. 손등에서 얘를 안쪽으로 먹여줍니다. 그러면 어때요? 얌전히 들어가 있죠? 범위는 유쌍, 속쌍, 무쌍 다 관계없이 눈 떴을 때 보이는 정도까지. 그러니까 저는 약간 쌍꺼풀 라인까지 넘어가 볼게 라는 느낌으로 갈 거고요. 무쌍이신 분들도 눈을 정면으로 또렷이 떴을 때 보이는 위치까지를 메인 섀도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래 봐서 발랐다가 눈 떴을 때 위치가 어디까지인지 모르니까요. 헷갈려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아주 흐릿하게 나 여기까지 할 거다 를 찍어 놓습니다. 이렇게 속눈썹 난 부분부터 차곡차곡 바르면서 왔다 갔다 해줍니다. 자, 메인.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 이게 더 높아질 수도 있겠고 더 낮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부터 올라가서 여기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를 조금 더 예쁘게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면 아까 썼던 브러쉬를 엄청 소량 남아있을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면 됩니다. 메인 섀도우의 언더 부분은요. 더 끝에만 찍으세요. 더 끝에만 콩콩콩콩 해놓고 다시 잘 넣어줘서요. 뒤쪽은 처음에 발랐던 베이스 섀도우처럼 좀 더 넓을 거지만 속눈썹 사이사이를 바른다라는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탁해지기 시작합니다. 깔끔해야 되거든요. 범위를 좁게 하기 위해서 브러쉬를 세웁니다. 이렇게 저처럼 새끼손가락을 지지하셔도 돼요. 여기를 먼저 뒤에 속눈썹을 터치하고 이렇게 먼저 터치하고 살짝 내려왔어요. 속눈썹 사이사이를 지나가듯이 앞까지 쭉 오면 깨끗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볼게요. 먼저 눈 떴을 때 위치를 살짝 확인해서 찍어 놓고 아래서부터 찍어 놓은 범위까지 예쁘게 올라오세요. 이거는 취향이지만 여러분들이 대부분 눈이 좀 더 시원하면 좋잖아요. 이렇게 뒤를 조금 더 메인을 발랐을 때 더 길게 연출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도 뒤쪽을 먼저 터치해서 넓혀 놓은 다음에 속눈썹 사이사이를 바르는 느낌으로 연결해 줍니다. 자, 이제 언더 앞부분을 바를 거예요. 이 브러쉬를 써볼 건데요. 저는 이 컬러를 선택해 볼게요. 이것도 한쪽 면에만 발라줍니다. 브러쉬에 잘 넣어주고요. 이거는 제 애교살에 맞는 크기니까 옆으로 쓱 지나가듯이 바를 건데 첫 터치가 맨 앞이면 약간 언더 앞 섀도우가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눈동자가 시작하는 지점 한 요쯤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와줍니다. 바른 부분이 위죠. 여기요. 요 윗부분입니다. 근데 이 펄은 너무 넓으면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쉬머한 펄은 이건 사실 손으로 발랐을 때 더 발색이 잘 되는 타입인데요. 가운데 손가락에 살짝 묻혀서 눈동자 중앙 있죠?
쓱 내리듯 발라볼게요. 그러면 반짝반짝하죠? 근데 이거는 눈두덩이가 부어 보이는 분들은 생략하시면 좋고요. 반대쪽도 앞머리가 시작하는 지점에서 뒤로 갔다가 앞으로 와줍니다. 그러니까 언더는 이 뒤까지 안 가죠? 이 뒤까지 가면 이 앞이 반짝 환해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뒤까지 퉁퉁해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가운데 손가락에 살짝 묻혀서 쑥 내려줍니다. 그러면 펄들은 더 오래 잘 붙어 있어요. 손에 약간의 유분감과 밀착 때문에 제가 라인을 빠르게 그려볼게요. 여러분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처음 산 섀도우들은요, 겉이 날 터치하려고 라는 느낌으로 약간 코팅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사면 약간 이렇게 딱딱한 브러쉬로 한 번 한 번씩 이렇게 지나가 주세요. 손으로 하면 손의 유분기 때문에 겉이 딱딱해져서 뭔가 뭉쳐 있잖아요. 만약에 변하잖아요?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붙였다가 떼면 그 자국이 없어져요. 걔네가 가지고 가거든요.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포인트를 줄 건데요. 가장 짙은 이 브라운으로 써볼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한 면에만 묻힙니다. 묻힌 쪽이 이것도 위로 가게 해서요. 라인을 슬슬슬슬 빼줍니다. 약간 부드러워졌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뒤를 시원하게 할 것이냐, 앞을 시원하게 할 것이냐, 둘 다 할 것이냐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저는 눈이 뒤로 더 시원하고 트여 보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면 여기를 더 높게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자, 깔끔한 거 좋아하시면 아까처럼 라인 블렌딩만 하시면 되고요. 이제 뒤를 시원하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내려가면 그 라인 자체가 탁해집니다. 이번에는 묻힌 쪽을 요 안쪽으로 뒀어요. 그래야 여기가 발리니까요. 여기를 안에다가 두고 요거는 눈을 떴을 때 위치를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앞을 시원하게 만들기 위해서 뜨면서 확인을 좀 더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여기 눈이 라인이 더 높아야 돼서 이런 짝짝이만 맞춰놓고. 근데 언니 저는요 앞뒤 상관없고요. 눈이 가로로는 긴데 위로가 부족해서 눈을 위로 시원하게 트이게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또 케이스가 다르잖아요. 반대쪽에는 그 방법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 메인 섀도우를 썼던 브러쉬를 사용해서 이 라인을 따라서 라인 그리듯이 한 줄 왔어요. 조금 더 이 중앙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위로 커 보이죠? 여기는 옆으로 커 보이지 않나요? 자, 그러면 언더도 조금 더 시원하게 뒤로, 앞으로 혹은 중앙으로 트여주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르는 부분이 위로 가서요. 이 점막을 채우는 게 아니라 속눈썹이 난 부분, 이 부분을 먼저 터치해서 요런 삼각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를 채우면 조금 더 부드러워 보이고요. 이거를 요만큼 있죠? 요만큼을 트고 바르게 되면 좀 더 시원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튀워놓은 상태고요. 이번엔 메꿔볼게요. 여기를 삼각존을 메워보면 더 차분해 보이고 시원해 보이고의 차이거든요. 이건 여러분들 선택이고요. 바른 부분이 위로 가게 해서 이번에는 중앙을, 속눈썹 난 부분 중앙을 먼저 터치할 거예요. 하나, 둘 털어줘서 연결, 앞뒤로 연결. 그러면 눈이 더 동그래 보이죠? 엄청 작은 차이지만 어디를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눈매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백투베이직 섀도우 편 해봤는데요.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한
3번 정도 반복하시면 4번째 정말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화이팅! 예쁜 섀도우 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구독미, 인스타 팔로우미, 카카오 풀침미, 따봉미 해주시고요. 오늘 보신 소감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세요.